오늘의 소복.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복입니다. 유튜브를 야심차게 시작했던 마음과 달리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다 변명이지만 그래도 핑계를 대보자면 그동안 영상을 찍어놓은 게 몇 개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그 편집 프로그램을 받아주지 않아요. 영상을 만들면 편집점을 잡고 살릴 부분도 버릴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변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곧 황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오늘은 다가오는 연휴를 북캉스, 북홀리데이로 즐기기 위한 준비. 도서관에서 대출해온 책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짜라란 이만큼 제가 총 7권을 준비했고요. 이 중에는 계획했던 책들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서가를 보다가 즉흥적으로 고른 책들도 있습니다. 이 7권 중에 2권을 완독하는 게 이번 연휴의 목표입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 정보라 작가님의 너의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기존에 출간되었던 책이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제목이 너의 유토피아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왕이면은 제가 신판으로 읽고 싶어서 2달까지는 아닌데 1달 반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는 없어가지고 옆 동네에서 상호대차 신청을 했는데 대출하러 간 날 떡하니 이게 신간서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지역 전자도서관에도 입고가 되었고요. 그동안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아무튼 저한테 그런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 책입니다. 책은 한 870페이지 정도 되고요.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독린인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300페이지가 넘는 책은 두껍게 느껴지고 저한테 벽돌 책들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이라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와, 이건 진짜 멋지다 정보라. 역시 정보라 작가님이에요. 가독성이 끝장납니다. 아마 이거 금방 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보라 작가님의 팬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 이야기를 읽으면서 숨겨져 있는 작은 반전을 추측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딱 맞췄어요. 그런데 맞추고 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반전이야, 에이 싱거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작가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했네 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은 7편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책은요, 요게 팔라시오 작가님이 쓰신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참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건가? 이렇게? 이건가? 각도가 맞나요? 자, 이게 원더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요만큼 조금은 대략적으로 어떤 주인공이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원더가 많은 분들에게 인생 영화로 꼽히는 커다란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라고 제가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원작이 있더라고요. 바로 요거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가는 단골 도서관에 가족 북큐레이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작게 그런 재미있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책을 좋아하는 한 가족이 우리 가족이 좋아하거나 추천하는 책을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그 하나의 서가로 만들어서 책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도서관에 그 한 켠에다가 전시를 하는 코너예요. 아이디어 너무 좋죠. 아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다른 사람의 서가를 보는 그 짜릿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큐레이션을 한 가족의 그 어머니이신지 아버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들이 쭉 있는 걸 보니까 저랑 취향이 상당히 겹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웠고 추천해주신 책들을 쭉 보면서 혼자서 내적 친밀감이 뿜뿜뿜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책은 그 가족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휘리릭 넘겨보는데 저는 이게 영화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재미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영화보다 더 땡기더라고요. 이 책은 분량이 무려 470페이지. 네, 벽돌, 저한테 벽돌. 470페이지에 달하고요. 또 저한테 있어서는 그 외국 소설이라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요. 휘리릭 이렇게 넘기면서 들었던 느낌이 내용이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유명한 영화의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요. 일본 소설이고요. 짠! 요거예요. 기묘한 민박집. 요거는 제가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요. 여기 책 뒤편에 있는 책 소개에서 딱 끌리는 문구가 있어서 고르게 되었어요. 여기에 살아있지 않은 어떤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소년이 시골집에서 시골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할머니 댁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네 민박집이 평범한 숙박업소가 아니고요. 요괴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얘네들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어떤 신비, 이상한, 특별한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아이라서 자, 그 요괴들이 드나들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막 생기겠죠. 자, 여기가 민박집이 인간 세계와 요괴 세상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앞으로 등장할 수상한 존재들의 요거였어요. 다정한 면모를 볼 수 있다니까 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묘한 민박집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유리 작가님의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브로콜리 펀치입니다. 짜잔! 책 표지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아? 일러스트. 오. 자, 요거는요, 제가 먼저 전자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첫 번째 이야기 빨간 열매만 읽은 상태예요. 나머지는 전자도서관이랑 오가면서 읽어보려고 종이책으로도 이렇게 대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이야기 빨간 열매를 읽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였어요. 여기 채식주의자에서 여동생이 나무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빨간 열매에서도 식물이 되고 싶은 꿈을 여기서는 이룬 분이 등장을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읽을 때는 저는 자꾸 그 기괴한 행동을 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되게 불편하고 열받고 밉고 이해가 안 갔어요. 쟤 왜 저러냐 이러면서 이해를 진짜 저거 그냥 이러면서 봤는데 이 책도 식물이 되는 걸 추구하는 혹은 식물이 되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의 이야기이지만 요거는 아주 만족스럽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딸이 등장하는데요. 딸이 조금 답답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독자인 제 몫이었고요. 정작 이 딸은 되게 묻어나고 덤덤하게 지내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았고 나랑 다른 면을 가진 인물이라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또 이 딸의 평온한 태도를 보면서 나의 내면이 좀 누그러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소설들에서 내내 독특한 소재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에 제가 두 명의 작가님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정세랑 작가님의 기바람에 정보라 작가님의 약간 다크한 기괴함? 이런 거를 몇 방울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느낌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 투명한 물에 검정 물방울을 두세 방울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공감해 주실까 모르겠네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페이지는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이 얇아 보이는데 은근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네. 브로콜리 펀치였습니다. 다음은 김려령 작가님의 소설 일주일입니다. 이번 연휴 일주일까지 못 쉬지만 비슷하게 쉬는 제목?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김여령 작가님의 소설 일주일이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좀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진짜 아마 처음 듣는 이유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오롯이 제 기준에서 이 글 내용은 필요 없고 페이지 가독성이 보이세요? 완전 극호, 완벽 그 잡채. 한 페이지에 17줄. 여기 상하, 좌우 옆에 너무 좋고요. 글자 크기도 아주 저한테 딱이에요, 딱. 여기 브로콜리 펀치, 네, 기묘한 민박제, 요거 22줄, 21줄들, 네, 확연하게 좀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면 좀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가 17줄 가독성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책이 이래야지 좀 페이지가 쭉쭉 넘어가고 읽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좀 몰입해서 읽다 보면 이만큼 넘어가 있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목에 제가 끌려서 집어들었다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가독성에 반해서 모셔왔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 소개를 잠깐 찾아봤는데요. 결혼을 했던 경력이 있는 남녀가 여행지에서 잠시 불같은 짧은 사랑을 하나 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재회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그렸다고 해요. 성숙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사랑의 적정한 거리와 온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책 속에 있던 구절인데 주인공들이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고개를 조금 갸웃하게 됐거든요. 이혼을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절교하면 친구 관계 실패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면 회사 생활 실패인가요? 네. 이게 19년도에 나온 책이고 그때 쓰여진 책 소개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2025년을 살고 있는 저는 하필 그 실패라는 단어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이혼이 선택 또는 정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받는 상처, 가족들의 관계 등등등 고려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겠지만 일단 그냥 여기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딱 생각한다는 가정하에서 저의 그 가벼운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네. 괜히 단어에 꽂혀가지고 제가 약간 불편러같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책은요. 최진영 작가님 쓰게 될 것이에요. 최진영 작가님도 팬층이 꽤 두터우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독서가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는 분이라서 호기심이 생겨서 빌려봤어요. 제목만 보고는
이게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지금 소설만 골랐으니까 아우 그래 글쓰기야 이런 에세이 하나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 들었는데 이게 소설이더라고요. 이 글쓰기 에세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펼치는 소설일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잠깐 인터넷 서점으로 책 정보를 보니까 단편 소설들을 엮어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처음 접하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긴 호흡의 장편도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짧은 단편들로 작가님이 가진 매력을 느껴보면서 저의 취향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요. 뭔지 아시겠나요? 미키 7. 이거는 미키 7이라고 하는 건지 미키 7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미키 7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마지막 책은 최근 들어서 더욱 핫해짐을 느끼는 미키 7이죠.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 미키 17,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미키 17이 최근에 개봉하면서 원작 소설인 미키 7의 인기도 덩달아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 다른 북튜버님들 채널에서 이거를 계속 접했는데 그래도 정작 제가 읽어볼 계획은 1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도서관에 이렇게 딱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책등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면으로. 이거 정말 선택받은 애들만 전면으로 진열을 하는 건데 이렇게 무려 전면으로 진열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근데 아직 대출이 안 되어 있다니 아 이거는 읽을 운명이다 싶어서 바로 빌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외국 소설들을 읽을 때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운 거예요. 얘가 쟤 같고 제가 얘 같고 그래서 그 생각 이름 누구지? 이 생각하다 흐름이 계속 끊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번역도 많이 타가지고 외국 소설을 진짜 안 읽는 못 읽는 아무튼 그런데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죽여 마땅한 사람들을 읽고 나서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예요. 미키 7도 훑어보니까 이 번역된 문체가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 장면이나 감정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잠깐 보는데도 한두 페이지 보는데도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아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키 7이었습니다. 5월에 황금 연휴를 맞이할 준비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7권을 소개했는데요. 근데 현실은 집에만 내내 있을 게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러 다녀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 보러 갈 때 제가 여기 패드를 들고 가서 전자책이랑 병행해서 틈틈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두 권 정도는 완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번 연휴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연휴 동안 읽을 책을 정하셨다면 댓글로 한가득 남겨주세요. 6월달에 한 번 더 다가올 연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댓글들을 참고해서 6월달에 읽을 책들을 골라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멀고 험난한 북튜버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또 만나요. 제발!